나무 하미 타불 사부대중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1년 365일 동안 참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간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나라도 시끄럽고 사회도 불안하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안중에도 없고 당리 당락에 쫓아 정치판은 개판이 아닌 쓰레기통 같고 이런 어수선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참 훌륭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대단합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은 참 지혜롭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 노래는 아마 유치원 다니면서 100세 되는 우리 거사님, 보살님들까지 다 아는 노래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한 노래는 여기서 우리 설날은 1월 1일을 우리 설날이라고 하겠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하니까 1월 1일이 설이니까 12월 31일이란 말이 되겠죠. 그러나 까치의 설날이 12월 30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동짓날을 말합니다. 예부터 동지를 아세, 아치, 그래서 아치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치가 구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치 하다 보니까 까치가 되었다는 설입니다. 동지는 우리나라의 24절기 중에 한 절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시하는 명절입니다.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동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맞습니다. 동지 하면은 팥죽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팥죽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생각이 납니다. 아, 왜 뚱딴지 같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 되묻고 싶겠죠. 서양에서는 1582년까지는 로마 윤리 우력이라는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달력을 계산했을 땐 12월 25일이 동지가 됩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지하면 해가 짧고 밤이 긴 날은 동서양 똑같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로마 우력 달력에서는 1582년까지는 동지를 12월 25일로 지냈습니다. 이 동짓날을 예수 탄생 기념일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유럽에서는 꼭 예수 탄신일이 며칠 날이 아니라 그때는 그쪽에서도 우리나라의 동지 때에
사미니즘에 있듯이 동지를 기리는 어떤 신에게 제사 지내고 했던 일들이 유럽에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동짓날 태어나셨다고 하여 동지가 되는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 크리스마스로 쭉 지내왔습니다. 근데 1587년에 과학이 점점 발달해서 천체를 정밀히 관찰한 결과 그때부터 나온 지금 사용하는 달력이 그레고리력이라고 합니다. 그 그레고리력의 동지는 12월 22일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탄신일을 12월 25일이라 하다가 다시 변동할 수가 없어서 크리스마스와 예수 탄신일은 그대로 25일로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 예수님 탄생일을 폄하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25일 통지가와 예수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지하면 동지는 해가 제일 짧고 밤이 제일 긴 날인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북반부에서만 그렇지 남반부에는 거꾸로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제일 짧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날인데 왜 절에서 법회를 꼭 봉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되새겨 봐야겠습니다. 부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날은 그러면 조상님들한테 팥쥐 공양을 드리는 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동지는 생명력의 광명과 부활입니다. 생명력은 살아있는 거죠. 광명이라고 하면 빛이 난다는 뜻이고 부활이라는 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낮이 제일 짧으니까 빛이 제일 적었고 밤이 제일 길었으니까 어둠이 제일 길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동지를 지나면 서서히 낮의 빛이 길어지니까 생명력의 부활입니다. 새로 생명력의 빛이 커간다는 뜻이죠. 바로 생명력이 살아나고 광명이 빛이 점점점 살아나는 것이니까 불이 꺼졌다가 다시 서서히 일어나니까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다시 광명을 찾고 그 광명이 점점 부활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희망인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작은 설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짓날 절에 가시면 여러분 새해 달력을 나누어 드리는 거죠. 왜? 달력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거기다 내년도 2023년도의 새로운 개혁, 새로운 약속 이런 것도 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생명력의 광명이 부활하기 시작하니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첫 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났던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목표를 향해 전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인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웃과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과 안호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요새 이야기하듯이 건행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위가 시끄러우면 나는 안 시끄러운데 주위가 시끄러우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치 이야기 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잘하고 현재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여나 야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번 대통령이 잘못됐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전에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있으니까 그걸 잘못한 걸 따져서 파디적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패했던 것은 이렇게 하면 성공하다 국민들한테 이만한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제시를 하고 여든 야든 좋은 일에서 국민을 위한다면은 당신들이 그러잖아요. 만날 국민을 위한다면 그러는데 여러분들 국민을 위하는 것은 뭐입니다? 먹고 입고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고 자는 것보다 그 먹는 게 최고잖아요. 요즘 나가보세요. 물가 하나가 말이 아닙니다. 집에서는 행복하려고 그래요. 세 식구가 부부가 아기 하나 데리고 마트를 갑니다. 무엇을 하나 사고 싶어요. 몇 달 전에는 얼마 주고 샀는데 몇 달 전에는 고기를 예를 들어서 세 식구니까 3인분 얼마를 샀어요. 그래서 똑같이 고기를 구하려고 3인분을 사서 보니까 가격이 전번에 3인분 가격이 지금은 2인분에도 2인분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번에 3인분 먹었던 건 1인분 반을 갖다가 셋이 나눠 먹게 되고 어린이가 장난감 구해서 무엇을 살라고 봤습니다. 전번에는 이만한 것을 저희가 2개를 사줬는데 지금 하나를 사도 전번에 2개 값보다 비쌉니다. 그래 뭐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 시간 틀입니다. 국민들 위해서 물가를 어떻게 잡겠다 한마디도 없잖아요. 저희도 오늘 방송 전에 밖에 나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얼마 전까지 저희가 순두부를 8,000원에 먹었어요. 오늘 하니까 스님 2,000원이 올랐습니다 하고 10,000원을 받더라고요. 천원을 다서 9,000원이 정당한 건지 아니면 10,000원을 받은 게 정당한 건지 1,000원을 올린 게 정당한 건지 2,000원을 올린 게 정당한 건지 국가에서 이런 걸 시장 조사해서 물가를 대체 따지면은 얼마짜리 가격에 얼마였으면 어느 정도 몇 %선 올리는 게 타당성이 있다는 기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시골에 저희 하우스 가을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집안 아우님한테 물었습니다. 아, 요새 그 야채값이 왜 그렇게 비싼가? 그러니까 그 아우님 하는 얘기가 형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비싼지. 그런데 가격이 올랐다고 사가는 분들이 돈을 비싸게 주니까 고맙긴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땅에 심어 놓던 배추, 무가 올해는 작황도 좋았는데 거기다가 뭐 기름 붓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 붓는 게 아니고 매년 똑같은데 가격은 30% 이상이 올라서 좋긴 좋은데 왜 올랐는지는 모른다고 그래요. 이것을 지시하고 담당하다고 이런 것을 좀 잘하자고 했던 것이 국회의원이고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정치 얘기한다고 하시지 말고 저희가 행복해라,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가정이 어떻고 회사에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직자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시장 가서 가족이 가면 시장 갔다 오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고기도 3인분 사던 거 1인분 반 사야 되겠죠. 애들 장난감 2개 살 걸 1개를 샀잖아요. 그렇다고 집에 와서 본국 명세서 보면은 거긴 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올려는 물가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시장성의 세계적인 경향이면 그러면 데이터를 통계장으로 만들어야지. 뭐가 얼마인지 몰랐기 때문에 어떤 물건, 어떤 공산품, 이거는 기름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건 무엇이 오니까 어느 정도 몇 프로 상향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붕어빵을 저희가
작년 이때쯤은 어디 가더라도 1,000원에 몇 개 샀어요? 4개 샀잖아요, 이게. 어느 날 보면 3개가 됐어요. 지금은 1,000원에 1개 파는 데도 있답니다. 근데 지금은 커집니다. 1,000원에 2개 팔아요, 500원에. 밀가루하고 이거하고 따주면은 몇 프로가 올라서 1,000원에 몇 개를 팔고 몇 프로가 되는 게 정확하다는 데이터 같은 건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1,000원에 밀가루 하나, 투하빵을 하나가 파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2개를 1,000원에 2개를 줘야 되나, 아니면 1개를 줘야 되나, 뭐 하나 반은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안내해 주라고 해서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정치인들 믿지 않습니까? 한 개도 안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가 좋다, 야가 좋다가 문제가 아니라 여든 야든 현재 대통령을 뽑았든 안 뽑았든 다 우리나라 대통령 국가를 위해서 가시는 분이니까 정책, 정부를 잘하시면 좋잖아요. 괜히 저희가 지금 동지 때 이 물가 얘기 나와서 여러분 동지 때문에 여러분 팥죽 술라고 나가서도 보셨고요. 아마 그전엔 소스 옆에 한 그릇 줬는데 팥값도 올라갔고 뭐도 올라갔으니 그냥 한 그릇 사서 먹는 게 낫겠다. 그전에 두 그릇, 세 그릇 샀던 거, 다 가족이 5이면 5그릇 샀던 거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3그릇 사다 5이 나눠 먹는 거.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지잖아요. 묵은 때 지금까지 밤이 어둠이 제일 깊었잖아요. 늪 속에 들었어요. 정치인도 대한민국 국가의 정책도 모든 게 늪 속에 들었다고 보자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생명이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낮이 점점 길어져요. 낮이 길다는 보는 일이 점점점 환해진다는 거지. 어둠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지. 비밀이 없고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희망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민들도 정치하는 분 믿읍시다. 대통령 믿어봅시다. 올해 한 해는 날이 점점 밝으니까 지났던 것보다는 좀 낫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동지를 맞이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묵은 때는 씻고 새로운 희망을 갖는 것, 부활, 광명을 갖는 게 동지의 의미다. 이렇게 봅니다. 이 동지에는 엄격히 따져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몸을 보호하는 보양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액을 물리치는, 나쁜 것을 액을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보양의 의미는 팥의 붉은색은 몸에 열을 내고요. 팥의 단맛은 혈당을 높여주고, 팥에 나는 신맛은 간의 기운을 돋아주고, 간의 기운을 돋아주니까 활동하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여기에 있는 요만한 새알심은 몸에 부족한 탄수화물을 보충해주고, 그 새알이라는 것은 새로운 탄생을 예지하는 의미도 있어서 우리 참 조상님들은 얼마나 음식 하나에도 과학적인 지혜가 많았습니다. 새삼 정말 우리 조상님들 지혜에 대해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벽사의 의미입니다. 벽사의 의미는 액을 물리친다는 얘기인데요.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신라시대에 그 선덕여왕이 있었는데, 선덕여왕이 불심이 아주 깊어서 매일 황룡사에 사시예불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선덕여왕이 황룡사를 하는데 난데없이 남노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여왕 행차를 막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남자를 체포하느라고 시끌벅적하자 여왕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가 남자가 행차를 맞아 체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은 그 남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왕의 행차를 맞으면 죽을 것인데 왜 내 행차를 막아 섰느냐고 그 남노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저는 서라벨에 사는 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상사병이 생겨서 아무 약도 소용이 없어 곧 죽게 됐습니다. 바로 그 상사병의 대상이 매일 이 시간에 여기를 지나가는 여왕님이십니다. 상사병으로 죽을 바에는 여왕님을 가까이 한번 보고 국법에 따라 맞아 죽기로 작성하고 행차에 뛰어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덕 여왕은 꾸지람도 없이 그래 잘 됐구나. 그러면 나하고 궁궐에 들어가자. 그러나 내가 지금 황룡사에 예불을 드리러 가는 중이니 예불이 끝나는 대로 궁궐로 가자 하고 황룡사로 향했습니다. 직이란 이 총각은 그 기쁨이 하늘을 찌르듯 용암이 솟아났듯 굉장히 벅찼습니다. 여왕이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는 동안 직위는 법당 앞 탑주에 기다렸는데 일각이 여삼추라. 그래도 그렇게 길고 길었습니다. 여왕이 예불을 마치고 나와 직위를 찾으니 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위가 어디 갔느냐고 찾아 헤매 물어보니 직위는 기다리다가 속이 타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후 서라벌에 돌림병이 돌았고 이름 모를 귀신병이 돌았답니다. 그 귀신이 직위라는 귀신이라고 많은 이들이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직위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게 뭐냐고 수소문해 보니까 빨간색을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팥죽을 쑤어 먹고 대문과 집 구석구석에 뿌려두니 직위가 범접하지 못했다는 그럴싸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지금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나쁜 얘기 들지 않게 조심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팥죽 나누어 먹고 새로운 2023년 계묘년 토끼해 달력을 챙겨서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은 보수다, 진보다, 여다, 야다 휘말리지 말고 참회하고 육바람일 실천하는 참 불자로서 수행에 전념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나가서 음식 많이 올랐으니까 재료값이 조금 사서 알뜰살뜰하게 쓰시오. 우리 불자님들은 모든 식재료 알뜰히 쓰시는 거 알지 않습니까? 또 간소하게 쓰시는 거 알고 익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쌀 한 톨, 배추 하나, 무 하나 사면서 스트레스 받으시지 말고 2023년은 정치인들 정신 차려서 우리 국민들 무서운 줄 알고 우리 편에 서서 정치 잘 할 줄 것이라고 믿읍시다. 그래야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들이지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희망 없습니다. 동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부터 해가 길어집니다. 광명이 빛이 점점점 늘어집니다. 희망이 점점 보입니다. 밝음이 점점 보이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믿고 우리도 우리가 할 일 열심히 하는 것이 불자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내년 동지에 여기서 꼭 다시 뵈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나무 아미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